자, 에필로그 2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키라고 써놨죠. 키. 넣으면 돌리면 열리는 맞는 키 같은 겁니다. 면접에서 맞는 키가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꿀팁이 있습니다. 합격수기 보면 막 그러죠. 선생님들이 주시죠. 맞는 키가 있어서 뭐든지 다 척척 열릴 수 있는 만능 틀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만능 키나 만능 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집사부일체라는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이 양세형이라는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인싸되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무슨 뭐 삼행시가 아니라 몇 행시입니까 이거?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비트박스 넣는 요런 글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배 터지게. 왜냐하면 정말로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중간중간에 이 비트박스를 딱 넣어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뭐 느니 나니 눈에 노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 사람이 이 양세형이 비트박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추임새를. 이승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추임새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 아주 그냥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막 한참 웃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세형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든지 다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노래방 추임새는 만능 키 같은 거네? 만능 틀 같은 거? 면접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있었으면 좋겠죠. 그냥 물어보면 이걸 탁탁 집어넣으면 뭐가 빵빵 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딱 정해놓은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답은 만능 키와 만능 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답은 있죠. 그것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혼자서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작가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의 개인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거를 듣고만 있으면 못해요. 그죠? 이런 분들 옆에서 하라면 하겠어요? 잘 못해요. 익숙하지도 않고. 연습을 한참 해야 되겠죠. 실행이 그만큼 중요한데. 어쨌든 세상에는 거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냥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뭔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하지 않으면 없다는 겁니다. 만능 틀에 모든 걸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만능 키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만능 키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니까 결국은 뭘 키워야 되냐면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인간 아닌가요? 우리는 생각하는 본성, 본능,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안 쓰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발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암기하는 힘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면접을 암기하는 힘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는 키는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생각하는 힘. 이게 우리에게는 맞는 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맞는 키가 뭐냐? 교육적인 답이어야 되고, 그게 내 생각이어야 되고, 조건에 맞는 답이어야 되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이어야 되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그런 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고 재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맞는 키라는 거예요. 집사부일체에 나온 것처럼 정말 만능 툴처럼 막 이렇게 그 랩만 하면은 무조건 빵빵 터질 수 있다면 차라리 선생님들도 이걸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묻는 게 무엇인지 묻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묻는 것에 대한 답.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지 묻지도 않는 것에 대한 답 또는 묻는 것에 대한 답은 요만큼이고 주변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맞는 키 첫 번째. 그 다음에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라면 사실은 누구부터 생각하겠어요? 아이들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우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사라면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답이 교육적인 답이고 윤리적인 답이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수가 없고 계속 그런 생각들, 그런 훈련들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자신감 보여주시고 열정 보여주시고 솔직함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좋은 점수를 얻는 그런 만능의 답의 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래 묵은 답. 제가 오래 묵은 답이라니까 뭐 이게 구태한 것 같지만 오래 묵은 답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깊이 생각한 내가 이런 것들 평소에 생각했었어. 그런 답입니다. 그런 답. 방금 전에 우리가 메타버스 처음 들어보셨다. 만약에 처음 들어보셨다. 메타버스가 뭔지 몰랐지만 메타버스를 듣는 다음부터 메타버스가 뭐지? 메타버스를 교실에서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지? 뭐가 필요할까? 아이들한테 주의할 점은 뭘까? 메타버스 속에 아바타가 있다는데 가상 뭐 이런 현실은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의 생각은 바로 깊은 생각, 오래 묵은 고민한 그런 흔적이 나온 답이죠. 그래서 설익은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천편일률적인 마치 정답을 외워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답들은 좋지 않은 겁니다. 진짜 피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 나는 그냥 중간만 가고 싶어. 중간만. 모두가 다 그렇다면 중간만 갈 수 있겠죠. 예. 고득점이 아주 난 너무 고득점이야. 여유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냥 중간만 가세요. 합격에는 아무 지장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자기 답을 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왜? 교사라는 뭐 전문성, 자존감 이런 것들 분명히 발휘할 거거든요. 결국은 나만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답을 해야 됩니다. 미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답 속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선생님들의 의지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면접관들도 충분히 신규교사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낄 겁니다. 만능 틀은 존재하는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으로 던져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것 같은 만능 틀은 과연 존재하는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다면 다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평가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1차 점수 순서대로 되게요? 만능 틀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꿀벌에 날개짓이 없으면 우리가 꿀을 만들 수가 없겠죠. 세상에 그래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능 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보아왔던 그런 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틀, 선생님만의 합격 수기를 쓰고 싶다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에필로그 2 마치겠습니다. 5+2부작 면접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의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